건강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들 하시죠.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무시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다가는 건강만 망가질 수 있습니다.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안 되는 3가지 경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. 배에서 자주 이렇게 꾸룩꾸룩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, 혹은 변이 얇거나 토끼똥의 형태를 보는 분들, 또는 묽은 변으로 좀 빠지는 분들은 장 안에 안 좋은 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해균들이 만드는 내독소라는 게 있어요. 그 내독소가 계속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방 대사 과정, 분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. 특히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더더욱 좀 위험한데,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, 쌀밥을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변비가 더 심해져요. 그러면 균의 정체가 더 심해지고 독소가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염증이 더 증가합니다. 피부 뾰루지가 더 늘거나 아니면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현상, 뭔가 집중이 안 되는 현상이 좀 더 심해집니다. 그게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식사 조절을 아무리 해도 감량이 되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장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. 이런 경우는 먼저 셀프로 개선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을 좀 피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유, 유제품, 치즈나 요거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, 단백질 쉐이크도 마찬가지고요. 우유로 만든 것들을 최대한 좀 피해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음식들로는 튀김, 제로 콜라 같은 제로 설탕이 좀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피해야 합니다. 그런 것들은 장에 자극도 줄 뿐더러 유해균을 좀 더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음식들을 당분간 먼저 제한을 해보시고 장 상태가 호전이 되면 그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. 물론 퀄리티가 좋은 유산균들도 좀 충분히 잘 드셔야 합니다. 만약에 그런 제한을 해도 장이 뭔가 개선되는 느낌이 없이 장 트러블이 계속 지속된다, 악화를 좀 반복한다, 그때는 장내세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그런 분들은 병원 치료 좀 하신 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두 번째 경우는 생리양이 많은 분들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. 여성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. 평소에 생리량이 특히나 많은 분들은 내 몸에 저장철이 좀 많이 고갈이 됩니다. 그래서 그 후에는 빈혈까지도 올 수 있는데, 여기서 철분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에너지 대사가 좀 딸리게 돼요. 엔진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러면 지방이 충분히 태워지는 현상이 좀 덜하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는 똑같은 식단을 해도 남들보다 훨씬 잘 안 빠져요. 거기다가 빈혈까지 생기면 산소 이용 능력이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다이어트에 좀 무리가 가게 됩니다. 생리양이 많은 분들은 특히 육류 섭취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데, 평소에 고기를 좀 덜 먹는 분들은 더더욱 철분이 결핍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때 육류는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, 돼지고기 있는데, 햄철이라는 철분의 형태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금류, 닭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붉은 육류 섭취가 훨씬 더 좋습니다. 돼지나 소나 양이나.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닭고기, 닭가슴살이 유행하고 난 이후에 철결핍 빈혈이 훨씬 더 늘었다고도 해요. 그래서 돼지나 소고기 같은 고기들을 좀 매일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참고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빈혈까지는 아니지만 저장철이 고갈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. 에너지 대사가 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. 그래서 철분 부족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확인이 된 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원활하게 하려면 반드시 철분 보충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. 특히나 총 칼로리 제한을 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탄수화물을 좀 어느 정도 먹고 고기를 좀 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철분이 더더욱 부족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좀 적게 먹으면서 고기양을 좀 더 늘리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. 물론 철분 보충을 할 때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, 변비가 평소에 있는 분들은 철분제 복용을 하면 변비가 좀 더 심해집니다. 그리고 위산이 떨어지는 분들도 철분제를 복용하면 흡수가 좀 잘 안 돼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붉은 육류 섭취를 좀 늘리고, 심한 분들은 철분 보충 주사를 좀 맞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세 번째는 오전 피로감이 심한 분들, 이런 분들은 특히나 부신 호르몬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부신 호르몬이 고갈이 천천히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 낮춰버리게 되면 만성 피로가 심해져요. 오전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, 그러면 오전에 굉장히 피로하고 저녁 돼야 슬슬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런 남들과 거꾸로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.
이런 분들은 부신 호르몬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먼저 돼야 돼요. 부신 호르몬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고갈이 나 있으면 대사가 좀 잘 안 돌아가요. 그러면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식단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부신 호르몬이 안 좋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호르몬까지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이 좀 많이 심하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. 영양 불균형들이 다이어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먼저 교정이 돼야 됩니다. 그럼 부신 호르몬이 내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, 뭐 혈액 검사는 안 했지만 그럼 내가 셀프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비타민 B, C, 마그네슘, 홍삼 이런 것들을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. 미생영양소의 충분한 섭취가 부신 호르몬의 고갈을 조금 더 방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위험 신호가 몇 가지 있어요. 오늘 말씀드린 다이어트 방해 요인들을 좀 잘 교정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저탄수화물,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지방대사가 좀 되실 겁니다.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살이 쉽게 빠지지가 않고 그 상태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가 좀 더 떨어지고 면역까지도 좀 떨어져서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 체크 포인트를 꼼꼼히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좀 어려운 얘기였을 수도 있지만 한 문장으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해야 살이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김종현이었습니다.